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첫 주라서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주간 경제 동향을 쉬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중요한 넘버들이 있었죠. NFP가 있었고 이번 주 그래서 NFP 좀 리뷰하시고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유럽 쪽에서 스피치가 있고 패널로 참석을 해서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스피치가 있고 CPI 넘버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팜 페이롤 넘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로 사실은 시장은 배드 뉴스를 선호하고 굿 뉴스는 싫어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경기가 둔화되고 뭐 리세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속도를 갖다가 늦추거나 다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마켓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 걸 오히려 좀 반갑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 더비시하게 행보를 바꿀 테니까 지금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해와서 그게 이제 시장에겐 부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들이 경기 지표들이 너무 스트롱하고 좋게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켓 입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시장이 좀 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강도 높게 인상을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인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난팜 넘버도 사실은 좋게 나왔는데 다른 부분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어요. 아울리 어닝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마켓이 좀 포지티브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스피치가 예정이 돼 있고 이번 주에 CPI 넘버하고 인제 Q4 어닝 시즌 시작이 되고 이번 주부터 인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 페이롤 넘버는 뭐 아시다시피 매달 이제 첫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넘버가 나온 거 보면 이제 22만 3천 개 신규 일자리가 애드가 됐는데 12월 중에 예상하기는 한 20만 개 정도 애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애드한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벰버 넘버들도 사실은 상향 조정이 됐어요. 25만 6천 개로. 그러니까 이 넘버는 일단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해 주는 넘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언임플로이먼트 넘버도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3.5%로 전달에 3.6%에서 사실은 언임플로이먼트 같은 경우 3.7%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이 떨어졌어요. 이 두 가지 넘버만 보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 데이라죠. 경기 지표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스트롱하게 잡 마켓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포지티브한 뉴스인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은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기가 튼튼하고 금리 인상을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건 반대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허키시한 데이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 두 가지 헤드라인 넘버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에 주목하기보다는 아울리 어닝 애버리지 아울리 어닝 넘버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아울리 어닝이라는 건 인제 뭐 평균 임금 수준이겠죠. 이제 임금이 사실은 떨어져야
경기가 둔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고 디맨드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넘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장 입장에서는 평균 시간당 임금 수준이 4.6%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전년 동기 대비 5%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4.6% 정도로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넘버도 기존에 나왔던 5.1%에서 4.8%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잡 넘버하고 신규 일자리하고 언임플로이먼트는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임금 수준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디맨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보는 거고 경기 둔화의 하나의 사인으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넘버를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좀 슬로우 다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시장이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원래 헤드라인 넘버만 봤으면은 시장이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섭 데이터인 그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 넘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이 더비시하게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마켓이 포지티브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켓 입장에서는 호재가 물론 악재인데 배드 뉴스가 이제 좋은 굿 뉴스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ISM Non-Manufacturing PMI 넘버도 사실은 디셈버 넘버가 49.6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경제동향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PMI 넘버는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코노미가 그 해당 섹터가 이제 컨트랙팅한다, 위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0 이하면은 이제 expanding 경제가 해당 섹터가 이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 디셈버 넘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서비스 섹터죠. 남 매니팩처링이면은 PMI가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좀 슬로우 다운하고 있구나라는 사인을 또 보낸 거죠. 그 전달 수치는 56.5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확장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그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그래서 이것이 경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배드 뉴스인데 시장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 PMI 넘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0년 이제 5월 이후로 이제 처음 컨트랙션을 나타내는 넘버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그 항목 임금 성장률이 낮게 나왔고 서비스 섹터가 지금 컨트랙팅하고 있는 그런 넘버가 나온 것이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는 2월 중 미팅에서 25 베이스 포인트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안 올릴 수도 있는 뭐 이런 가능성까지 마켓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시하고 이제 금값이 올랐고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냐? 그건 이제 뭐 계속 또 지켜보셔야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의장이 유럽에서 스톡홀름에서 있는 컨퍼런스에서 지금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이번에 나온 NFP 넘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넘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섹터의 PMI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마 마켓은 이제 들여다보려고 할 거고 연준 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비시한 입장을 얘기를 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시장은 그걸 환영할 것이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달러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시장이 아마 주목해서 연준 의장이 과연 가장 최근에 고용시장 지표와 서비스 섹터 PMI 넘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팔러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입장 표명이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넘버 중에 하나가 또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CPI 넘버죠. 지금 현재 6.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7.1%였고요. 코어 CPI 넘버도 5.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에 6%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6월에 CPI 넘버가 9.1%로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한데, 과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넘버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넘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약하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본다는 의미가 될 테고, 당연히 연준이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PI 넘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마켓이 또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넘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칠 테고, 달러는 약세를 계속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기술 분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달러 약세가 좀 익스텐드된 감이 있는데, 숏텀으로 봤을 때 이런 넘버들이 과연 그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일선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Q4 2022 Q4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주요 월스트리트의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어닝 발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 사실 금리가 높은 게 일단은 뭐 포지티브한데, 인트레스트 마진이나 인컴 면에서는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 인베스트먼트 뱅킹 사이드는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 금리 관련해서는 연준은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 4분기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마켓은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곧 이제 경기가 이제 불황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이제 지배적이 되면서 연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일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CPI 넘버가 있고요. 일본하고 호주, 중국에서도 사실 CPI 넘버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UK, 영국이죠. 영국 GDP 넘버가 예정이 돼 있고, 미국의 이제 프리리미너리 넘버긴 하지만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흔히들 우리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넘버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주도 유의미한 넘버들이 많고,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고용 지표들의 여파가 어떻게 이번 주에도 계속 지속이 될지,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계속 이런 데이터들하고 특히 연준 의장이 더비시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그런 여부들이 좀 주된 관심사일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여전히 벌러틀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